그동안 이 여름방학 동안에 난 이런 공부를 좀 했다. 이만큼 했다. 한번 우리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좀 짰을 텐데, 나 이런 공부를 좀 했다. 한번 좀 쳐볼까요? 우리 수인이 반갑습니다. 어떤 공부를 좀 했을까요? 우리 하린이는 에세이 쓰기와 그 다음에 수학 문제집을 좀 풀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숫자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수학 문제집을 약 100페이지를 풀었다. 또는 에세이 쓰기는 내가 한 10개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계획을 숫자로 한번 음, 했던 것들을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부했던 거, 좀 수학, 국어, 영어, 뭐 독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뭐 한 과목만 딱 정해서 나 지금 수학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으니까 뭐 3개 단원을 했다. 우리 60페이지짜리를 2권을 읽었다는 건가요? 썼다는 건가요? 논술은 한 편, 한 주에 한 편씩. 와, 우리 할인이라는 학생이 굉장히 많은 양의 공부를 했네요. 일주일에 한 편씩 쓰고 60페이지짜리를 2권을 봤다고 합니다. 우리 수인이도 한번 숫자로 만점왕 문제집을 뭐 한 권을 다 풀었다든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게 바로 공부의 계획이나 어떤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는 항상 지금 말한 것처럼 숫자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네. 우리 또 다른 친구들은 어떤 공부를 했나요? 우리 지연이랑 시아. 시아는 수학 공부 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지연이도 뭐 수학 공부 또는 뭐 다른 공부 중에서 원래 방학 때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기보단 하나를 집중하는 게 좋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많이 했다. 할 만한 것들. 또 없나요? 시아나 지헌이나 또 다른 친구들 어떤 공부를 했는지. 방학이 정말 여름방학 너무 짧죠. 보통 여름방학이 한 4주 정도 되는데 벌써 3주 정도 지나갔으니까 또 없나요? 소연이 소연이는 수학 공부 어떻게 좀 했어요? 얼만큼 했어요? 한번 내가 공부했던 거를 누군가한테 숫자로 한번 표현. 지연이도 수학 문제집 공부했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수학 문제집 지금 한번 펴봐서 내가 이번 방학 동안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 했구나. 30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했구나. 자, 성과를 자랑하는 시간, 수학 또는 국어, 영어, 또 과학, 여러 가지, 또 독서도 했을 텐데, 에세이 쓰기나 글쓰기도 했을 텐데, 여러 가지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또 표현해 보는 겁니다. 박소연 학생이 만점왕을 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는지 숫자로 계속 찾아봐요. 괜찮으니까 지금 책을 찾아서 연산 하루에 2장씩 했는데 그러면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총 몇 장을 했는지 한번 세보는 거야. 이런 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내가 공부한 것을 내가 진짜 이만큼 했구나. 중간중간 세보는 겁니다. 지원이는 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여름방학 시작 기준으로 이렇게 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잘 셌어요. 수학이죠. 지원이 엄청 많이 했네. 거의 100페이지를 공부한 거고 하루에 따져보면은 지금 뭐 예를 들면 3주 정도라고 치면 20일 정도라고 치면 하루에 약 5페이지 정도 공부한 양이 될 것 같아요. 적었습니다. 자, 숫자 표현들을 다 해주시고 항상 교재를 공부하면은 중간중간 내가 이만큼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복습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강의를 들으니까 자, 오늘 우리가 복습 타이밍을 잡아볼게요. 네. 자, 그럼 복습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우리 윤수 학생이 디딤돌 4학년 2학기 한 권을 다 풀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물론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고 혼자 풀었을 수도 있고 그쵸? 엄마와 함께 풀었을 수도 있는데 자, 복습을 계획을 짜야 돼. 근데 이 복습 계획은 보통 2주에서 3, 4주 정도를 진도를 나간 다음에는 꼭 한 번 정도는 복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딱 있는데 당연히 이 복습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문제를 풀었는데 어떤 문제는 맞은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는 틀린 문제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복습할 때는 틀렸던 문제 위주로 다시 한번 푸는 게 가장 쉬운 복습 방법이지. 자, 나는 문제를 틀리면 이렇게 2주나 4주 정도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푼다. 우리 1번 한번 쳐보고요. 나는 이렇게 다시 풀어본 적이 없다. 그럼 2번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우리 건우와 지연이는 복습을 잘 하고 있고 우리 박소현 학생과 박소연 학생이 아직은 복습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할인이 채점 후 바로 다시 풀고 그 뒤로 거의 안 봤다라고 돼 있네요. 할인이 그치 채점 후 바로 푸는 거는 복습한 게 아니라 진도를 나간 거죠. 그죠? 우리 진도. 자, 복습은 언제 한다는 거예요? 2주에서 4주 정도 뒤에 하는 거야. 왜 그럴까? 왜 바로 복습하지 않고 2주 정도 지나서 해야 될까요? 자, 이유를 한번 칠 수 있는 친구. 나는 바로바로 복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2주나 4주 정도를 지난 뒤에 하는 걸까? 복습은. 할인이가 대세김질 하려고 우리가 소가 먹었던 걸 다시 위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씹는 걸 우리가 대세김이라고 하는데 대세김하기 위해서다. 소연이가 까먹고 자신이 다시 풀 수 있는지 확인해. 소연이 완전히 좋은 얘기예요. 그치 지연이 잊을랑 말랑 다시 풀면 더 오래 기억돼서 맞아요. 그래서 내가 2주나 4주 정도 지난 다음에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꼭 작전을 짜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암기된 게 까먹어요. 그러면 이해된 것만 풀 수 있어. 또는 그때는 막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거나 엄마가 가르쳐 줘서 잘 풀어냈으니까 자기 실력이 좀 아닌 거야.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면은 어 이게 사람이 진짜 까먹거든. 그러면 이게 자기 실력이어만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잘 내가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려면 틀렸던 문제를 시간을 두고 지금 요맘때가 좋을 때예요.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가기 직전 일주일 전 정도에 다시 한번 틀린 것만 쫙 푸는 거죠. 음, 다 됐죠. 그래서 오늘 다 같이 풀어야 되고 지금 선생님하고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거 틀렸던 거 한번 내가 좀 다시 풀어볼까? 맨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지금 풀어보는 겁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풀어야 되는데, 자, 3번. 다시 풀어야 되는데, 이때는 그냥 풀고 답이 맞았냐, 안 맞았냐를 체크하는 것만 하지 않고,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미 공부했던 교과서나 필기했던 내용하고 연결을 해봐야 돼요. 자, 지금 갖고 있는 책에 있는 문제 중에 틀렸던 문제 아무거나 지금 한번 다시 한번 문제를 읽는데 문제를 당연히 풀어봐야 되고 맞았냐 틀렸냐 뭐 체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자, 이 문제에서 내가 요 교과서라든가 자, 지금 문제집을 풉니다. 자, 이게 문제집. 그럼 요거는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문제집의 앞부분. 그럼 내가 막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는 요 교과서 앞부분에 있는 요 내용을 가지고서 문제를 만들었네 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또는 선생님이 필기해 줄 수도 있겠죠. 선생님이 필기해 준 것들을 찾아서 여기 있네 하고 다시 빨간 펜으로 밑줄 정도만 딱 쳐주는 거지.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문제를 한번 수학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초등학교 2학년 문제니까 어렵진 않겠죠? 근데 이 문제를 읽고 푼 다음에 우리는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지만 끝내는 게 아니라 교과서라든가 내가 필기했던 거라든가 그리고 문제집에서의 기본서의 내용하고 어떤 내용을 문제로 만들었는지 찾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복습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 자, 우리 이제 심심하니까 수학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초등학교 다 2학년 이상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같이 풀면서 이 문제집에 있는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하는지 볼게요. 자, 색종이가 50장보다 적은 수만큼 있다. 색종이가 50장보다 적은 수만큼 있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 색종이를 5장씩 묶으면 2장이 모자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50장보다 적은 수인데 5장씩 묶으면 2장이 모자란 거. 그건 몇 장일까요? 몇 장일까? 5장씩 묶었더니 2장이 모자란다. 몇 장이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 하린이가 아주 잘 풀어줬어요. 자, 그러면 이게 5장씩 묶는다라는 것은 5 곱하기라는 거잖아. 그지? 네모가 되고 모자란다라는 거는 그것에서 좀 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50장보다 모자른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한 10 정도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48 같은 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뒷부분도 막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옛날에 틀렸는데 다시 풀었더니
잘 맞췄어. 그러면 이게 혹시 내가 공부했던 교과서라든가 그 문제집에 뭐 요약되어 있는 내용에 있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최상위 수학 어, 최상위 수학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최상위 수학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곱셈 단원 2학년 1학기 곱셈 단원이 딱 있는 거죠. 자, 그럼 곱셈 단원 저 문제 곱셈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 요거 앞부분에 차례 같은 게 있는데 요 차례를 보니까 몇씩 몇 묶음으로 나타내기 뭐 이런 말이 있네요. 그쵸? 그럼 방금 저 문제는 그런 몇씩 몇 묶음씩 묶었는지에 대한 문제구나. 그런 거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딱 있네. 여기 진짜로 몇씩 몇 묶음이라는 게 있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 보니까 두 개씩 6번 묶어 세면은 2, 4, 6, 8, 10, 12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묶어서 센다. 여기 또 보니까 이게 3개씩 4번 묶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3을 4번을 더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뒤로 가면 이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곱셈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 보니까 3개씩 4묶음이 되니까 3 곱하기 4로 되네. 뭐뭐씩 4묶음 하면 곱하면 되는구나. 여기다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는 그 모든 거를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래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면 2가 모자르다라는 말은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뺄셈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2를 뺀다라는 게 뺄셈을 이용하는 건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곱셈을 묶고 있네요. 그럼 여기다가 5장씩 묶으면 이런 단어가 결국에는 방금 기본소에서 찾아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복습하는 방법 봤어요.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는데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돌아가서 하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게 5장씩 묶으면은 틀리지 않았는데 2장이 모자라서가 틀렸어요. 2장이 모자라서를 더하기 2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모자르다라는 말은 뺄셈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밑에다가 정리해서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 첫 번째, 우리는 문제를 풀고 반드시 찾아본다. 그리고 거기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쭉. 두 번째, 내가 봤을 때는 얘는 찾을 게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건 뭐 내가 틀렸던 것이 초등학교 1학년 내용이야. 그랬을 때는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한다. 자, 됐죠? 우리 그러면 일단 이 문제 봤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6장씩 묶으면 4장이 모자른다? 그러면은 얘가 6, 8이 48 같은 경우도 되는데 또는 4장이 모자른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자, 여기를 또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6 곱하기 또 네모가 들어가는데 빼기 4. 9장씩 묶으면 2장이 남는다? 9장씩 묶었더니 2장이 남는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50보다 작은 숫자 중에 이거를 만족하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 이걸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부터 확인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 9씩 커지니까. 그래서 11도 가능하고 20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29도 그 다음에 38 그 다음에 47 자, 이런 숫자들이 다 가능하겠네요.
그럼 이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걸 또 찾아봐야겠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은 아마도 어디 보자. 누가 될까? 얘가 될 것 같은데. 음. 그럼 얘도 되나요? 음? 얘가 되는 것은 얘가 되는 거고. 잠깐만. 38이 답일까? 20이 답일까? 음. 38이 답인 것 같아요. 그죠? 얘가 되는 것도 되면서 얘도 되려면 38이 답이네요. 자, 초등학교 2학년 문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자, 내가 이걸 다시 풀었을 때, 이게 곱셈이 꼭 몰라서 못 푼 걸 이게 곱셈은 알았는데,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먼저 9라는 것을 먼저 나열할 생각을 못 했을 수 있지. 그치? 그러면 또 정리로 써봐야죠. 뭐라고? 아, 우리는 어떤 것에 더 큰 수의 곱을 이렇게 어, 나열한다고 하더군요. 더 큰 수의 곱을 나열하는 게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개수가 적어지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쓰고 예전에 풀었을 때 이렇게 정리한 게 또 다른 게 있다면 찾아서 역시 보면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어떻게든 문제를 푼 다음에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찾아볼 거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찾아볼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하린이가 또 답도 이렇게 친절히 또 얘기해 줬네요. 자, 복습하는 방법 이제 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오늘하고 내일 중에 이렇게 복습을 다시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우리 복습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채팅창에다가 우리 엄마랑 듣는 친구들은 엄마한테 얘기해주면 엄마가 채팅창에 칠 수 있고, 혼자 듣는 친구는 네, 이렇게 복습을 해봐야겠다. 자, 복습 계획을 같이 써볼 텐데 어떻게 쓰냐면 복습 계획. 계획은 내일 할 것 쓰는 거고 반드시 숫자로 표현할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말할 겁니다. 근데 무엇 할지는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방금 한 것처럼 다시 틀렸던 거 풀면서 내가 정리해서 쓰거나 또는 찾아서 앞부분에 배웠던 걸 찾아서 밑줄을 치거나 요 두 가지 방법을 써서 한다고 했죠. 자, 계획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는 무슨 문제집을 또는 어떤 것을 복습을 할 것이다. 웬만하면 2주나 3주 정도 공부했던 거. 선생님, 저는 아직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복습 계획이 아니라 진도 계획을 해야겠죠. 자, 복습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는 동안 이제 선생님이 전체적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 10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처음에 진도를 나갈 때는 교과서 읽기를 반드시 먼저 예습으로 해줘야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도를 나가면서도 문제를 풀 건데, 이때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을 거란 말이지. 인강을 듣거나 학교의 학원 수업을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하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이때 빨간 펜으로 이 문제는 다시 풀 필요가 없는지 또는 다시 풀어야 될지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진도를 나갑니다. 이때 진도는 빠르게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4주 정도의
어떤 문제집 한 권을 끝까지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복습을 해야겠죠? 다 나갔으면. 그러면 복습을 할 때는 역시 틀렸던 것만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죠. 약 2주에서 4주 뒤에. 근데 교과서나 필기했던 내용하고 연결한다.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아, 이 문제 그 선생님이 이렇게 풀려고 했었는데 필기했던 거랑 연결해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기본소의 내용의 위치에 확인하면서 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볼 것인지 아닌지 체크한다. 내가 너무 잘 풀었어. 지금 이 문제 딱 풀었는데 너무 잘 풀었어. 그러면 체크를 안 할 텐데 이 문제 풀었는데 조금 자신이 없어. 그러면 한 번 더 다음에 풀어야지 하고 이렇게 체크. 근데 너무 잘 풀었어. 그러면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체크를 다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실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공부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수로 틀린 문제는 어떤 생각으로 내가 그런 실수를 했는지 적어봅니다. 예. 다음에는 다 끝나고 나면 총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예. 이 총정리 얘기를 좀 하자면 책이 한 권 다 끝났어.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내용을 다 했어. 그러면 다 공부한 다음에 어, 번호를 붙여서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음, 어, 음, 이거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우리 학생들하고 진도를 나갔던 건데 이제 공부를 다 했어. 그래서 이제 문제집도 다 풀고 그러면 내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번호를 붙이면서 1번 해서 이렇게 정리. 물론 이 정리한 건 선생님은 알아볼 수 있지만 다른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내용을 완전히 총정리해서 다 쓰는 거죠. 이런 게 한 몇 개 정도? 보통 100개 정도를 정리하면은 한 학기가 끝난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른 친구들이 계획 쓴 거 보겠습니다. 나는 수학 문제 오답 노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하겠다. 자, 바로 내일 할 거. 일주일 계획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말고 오답 노트 말고 내일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를 선생님이 시킨 대로 틀렸던 문제들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집도 좋으니까 내가 여기서 틀렸던 거를 지금 선생님 시킨 것처럼 정리하면서 복습해 보겠다.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할인이 다시 한번. 그 다음에 희정님, 희정인가 정희자님인가 센 문제집 홀수 챌린지 끝난 걸 짝수 번호 일주일에 마무리. 내일 할 것만 적습니다. 계획은 내일 할 것만 적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는 일주일 뒤, 한 달 뒤 주기적으로 뭐 하겠다. 거의 실패해요. 매일 내일 할 것만 정합니다. 알겠죠? 자, 윤 학생은 디딤돌 기본 분수 틀린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윤 학생은 내일 풀고 단톡방에다가 풀었던 거 중에 밑에 내가 정리했거나 기본소에 찾아서 밑줄 친 거 있으면 인증을 한번 해주면 돼요. 우리 소연이 개념 라이트 틀린 거 처음부터 끝까지 내일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어? 내일 할 것만 딱 범위를 정해봐요. 내일 할 거. 내일 내가 봤을 때 내가 한 보통 10문제 풀 수 있으니까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내일 원래 내가 다른 일 할 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복습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복습을 해야지. 그렇죠. 우리 할인 학생이 대칭 이동 틀렸던 문제 5개를 정리해 보겠다. 아주 좋은데.
어. 이렇게 우리가 내일이나 오늘 할 것만 딱 정하면 돼요. 일주일 계획 같은 거 선생님도 그렇게 계획 잘 안 짜요. 물론 1년 계획은 짜고 3달 계획은 짜는데 보통 그런 건 학원 등록해서 짜. 그냥 학원 등록하면 진도를 나가잖아. 그런데 복습 계획은 그냥 내일 요만큼 하겠다. 그러면 내일 복습이 끝난 다음에 또 계획을 짜는 거야. 아, 내가 오늘 요만큼 했으니까 내일 모레는 뭐 3장만 풀어야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건우가 문제집 60장을 내일 풀겠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틀린 문제 중 절반 정리한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소연이는 3장. 이렇게. 그러면 자, 이거는 우리가 본인이 계획을 짠 거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누군가랑 약속을 안 하면 안 하게 돼. 그래서 지금 선생님한테 약속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 시킨 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인증을 딱 한 문제만 딱 한 문제만 인증하겠다. 1번을 쳐주세요. 나는 한 문제만 내일 밤 12시 전까지 단톡방에다가 선생님이 이 가르쳐준 복습법을 가지고 한 문제라도 인증하겠다. 우리 희자님, 윤님, 그리고 우리 하린님, 우리 소연이, 건우, 우리 석현이는 오답노트 57페이지부터 60일까지 오답노트 정리. 이 오답노트 정리라는 말을 좀 자주 하는데 제가 원하는 거 오답노트 정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풀고 기본소에다 밑줄 치는 정도예요. 그쵸? 자, 우리 지연이, 우리 건우, 희건이, 아자님, 건우 너무 많이 1번을 많이 쳤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약속한 친구들은 다 같이 복습을 하고 알려주세요. 근데 꼭 수학만 지금 선생님이 수학을 예를 든 거지 꼭 수학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다음에도 영어랑 뭐 국어 같은 경우도 복습을 해서 인증해 주시면 선생님이 그럼 인증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집을 내가 푼 거랑 기본서 어느 부분에 밑줄 친 건지 또는 밑에 정리한 말 요런 거만 사진을 딱 찍어서 인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 할 얘기는 다 끝났고요. 자, 우리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나는 단어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기 아니네. 자, 생각나는 내용. 지금 서 있는 게 저기 늘라고 서 있는 거 아니야? 복습, 추천가? 자, 소연이가 복습이라는 단어를 외쳐줬고요. 그렇죠. 오늘 복습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또 기억나는 단어 있습니까? 건우도 복습. 그렇죠. 오늘 복습. 그렇지. 숫자. 너무 중요한 얘기했어. 계획을 짤 때는 숫자로 짠다. 다음에 우리 희재님께서 개념의 밑줄을 치는 거 찾기, 찾아 밑줄 치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 연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였습니다. 자, 총정리, 그렇죠. 총정리랑 복습은 약간 달라요. 총정리는 정말 책 한 권을 다 끝냈을 때 단원이 다 끝났을 땐 번호를 매기면서 나는 진짜 이 책 내용 중에 이것만 알면 돼. 더 이상 딴 건 필요 없어 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풀고 밑에다가 반드시 정리를 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쓸기가 어렵기 때문에 찾아서 밑줄을 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야자님이 계획은 내일 할 것만. 일주일 계획, 나 일주일에 하나씩 뭐 할 거야. 이런 거 말고, 나 내일은 딱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숫자로 내일 할 거를 구체적으로 써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약속했던 친구들 몇 명 있었더라? 어디 보자. 건우가 하겠다고 했고, 야자님 둘, 그다음에 희건님 셋, 지연이 다섯, 넷, 희재님 다섯, 소연이 여섯, 할인 일곱, 윤님 여덟, 어, 9명, 희자님까지 9명이 우리 이렇게 인증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잘 볼 테니까 인증해주면 선생님 피드백도 해줄게요. 자, 선생님 다음 주 화요일 7시부터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수학 선생님하고 또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복습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수업을 할 거니까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수학 필요한 친구들은 신청을 내일부터 받으니까요. 신청해서 같이 수학 공부 3개월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 피드백 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우 잘 있어요. 네, 3개월 동안 2학기 총정리합니다. 맞습니다. 고난도도 풀고요. 홍보 안내문도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네, 모두 모두 안녕.